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나는 핸들을 쥔 채로 졸음에 겨워 눈을 깜박였다. 그런데 문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내 앞에 앉은 그 남자가 나와 똑같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형제여, 내 인생을 돌려줄게. 하지만 대가는 내 영혼이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내 모든 고통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서울의 후미진 골목, 강남의 번쩍이는 네온 사인 아래에서 나는 택시를 세워놓고 짧은 낮잠을 청하고 있었다. 택시 기사 생활 10년 차,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님을 태우며 버티는 삶.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는 시골에 맡겨둔 채로 살아왔다. 돈은 쥐꼬리만큼, 피로는 산처럼 쌓여갔다. 그날도 손님이 뜸해서 차 안에서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노래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문득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뜨고 백미러를 봤다. 뒷좌석에 앉은 남자.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나와 똑같다. 머리카락에 곱슬 정도, 코의 굵기, 입술의 각도까지. 마치 거울 속에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우소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웃었다. 부드럽고 자신만만한 미소. 운전사 씨, 강남역까지 가주시겠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의 목소리조차 내 것과 비슷했다. 약간 더 낮고 세련된 톤. 나는 기어를 넣고 차를 출발시켰다. 빗속에서 서울의 거리가 스치듯 흘러갔다. 백미러로 그를 훔쳐봤다. 검은 코트, 은은한 향수 냄새. 내 낡은 재킷과 비교하면 그는 다른 세상 사람 같았다. 손님, 어디서 오셨어요? 얼굴이 익숙한데 나는 용기를 내 물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익숙하다고? 그럴 만도 하죠? 우리는. 형제니까 그 말에 핸들이 미끄러질 뻔했다. 뭐라고요?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놀라지 마세요. 나, 김민준. 당신은? 김민호 맞죠? 우리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요, 엄마. 내 어머니는 2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기억 속의 희미한 얼굴, 가난한 동네에서 살던 시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장난치시는 거예요. 나는 차를 갓길에 세웠다. 비가 더 세차게 쏟아졌다. 그는 지갑을 꺼내 명함을 내밀었다. 김민준, CJ그룹 임원. CJ그룹. 그 유명한 재벌 기업. 설명할게요. 하지만 먼저 커피 한 잔 사줄까요? 이 빗속에서 이야기하기엔 너무 춥네요. 우리는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뜨거운 캔 커피를 들고 앉아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엄마는 젊었을 때 쌍둥이를 낳았어요. 나와 당신. 하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한 명은 버렸대요. 나를 키우신 분은 다른 집안 사람이었어요. 재벌 가문의 첩실에서 나는 커피를 뱉을 뻔했다. 버렸다. 그게 무슨.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엄마는 후회했어요. 당신을 찾아 헤맸지만 이미 고아원에 보내졌대요. 나는 그 사실을 최근에 알았어요. DNA 검사로. 이제 형제로서 만나러 왔어요. 와 형제.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평생 외로움에 시달린 나에게 갑작스러운 혈육.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불편했다. 왜 이제 와서? 무슨 꿍꿍이에요? 민주는 명함을 다시 내밀며 말했다. 도와줄게요. 돈도, 직업도. 당신 인생을 바꿔줄 수 있어요. 대신. 나와 바꿔보는 건 어때요? 바꾼다. 그 말의 의미를 나는 아직 몰랐다. 그날 밤,
우리는 호텔 로비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는 자신의 삶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 하버드 유학, CJ그룹에서의 승승장구. 하지만 비밀이 있어요. 형제. 나 살인자예요. 그의 고백에 나는 얼어붙었다. 뭐? 아니, 장난이야. 하지만 거의 그랬어요. 10년 전 회사의 경쟁자를 없애버렸죠. 증거는 없지만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그는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이 섬뜩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내 삶에 스며들었다. 매일 전화, 선물, 돈, 딸아이가 서울로 오게 해주고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서 그의 얼굴이 내 얼굴로 변하는 환각이 들었다. 며칠 후 민준이 다시 택시를 불렀다. 이번엔 그의 사무실로. CJ그룹 빌딩, 유리와 강철로 빛나는 그곳에서 그는 나를 데리고 갔다. 여기서 일해보세요. 나처럼 그의 제안은 달콤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그는 속삭였다. 당신이 나 대신, 그날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거예요. 엄마가 당신을 버린 이유, 알아요. 나는 멈칫했다. 무슨? 엄마는 당신을 범죄의 희생양으로 만들었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말은 독처럼 퍼졌다. 그날 나는 알게 됐다. 20년 전 어머니는 재벌 가문의 비밀을 알게 됐고 나를 고아원에 보낸 건 나를 숨기기 위함이었다. 민준의 아버지, CJ그룹 회장의 불륜과 범죄. 그리고 나는 그 모든 비밀의 증인이었다. 민준은 웃었다. 이제 복수할 차례예요. 형제. 민준의 말은 내 머릿속을 헤집었다. 복수. 그 단어는 내 삶의 어둠을 더 키웠다. 나는 택시를 몰며 밤새워 생각했다. 서울의 거리, 불빛이 번쩍이는 그곳에서 내 인생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기분이었다.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이 미친 형제를 멀리할까? 하지만 그의 돈이, 그의 약속이, 내 딸의 미래가 나를 유혹했다. 다음 날 민준은 나를 자신의 아파트로 불렀다. 한강뷰의 고급 콘도, 내가 평생 꿈꿔온 곳. 여기서 살아보세요. 당신 거예요. 그는 열쇠를 내밀었다. 나는 망설였다. 이게 왜 나한테? 그는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당신이 나니까. 우리는 같아요. DNA가 증명하죠. 그날 밤 우리는 술을 마시며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그의 삶은 화려했다. 사립학교, 해외여행,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자란 왕자. 내 삶은 공장 노동, 택시 기사, 끝없는 빚. 하지만 술이 돌자 민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아버지가 날 키웠지만 증오했어요. 나를 첩의 자식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그를 없애고 싶었어요. 그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10년 전 그 사고. 회장의 차가 추락한 거 내가 조종했어요. 브레이크 라인을 끊었죠. 왜 나는 잔을 떨어뜨렸다. 살인. 증거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날 택시를 몰았잖아요. 아니, 당신은 아니지만 당신처럼 생긴 사람이. 그의 말에 퍼즐이 맞춰졌다. 20년 전 어머니의 사고. 택시 추락. 기사로 나와 비슷한 사람이 죽었다. 그게 나.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당신이 대신할 수 있어요. 내 비밀을. 그는 서랍에서 사진을 꺼냈다. 어린 나와 민준, 어머니 품에 안긴 쌍둥이. 엄마는 나를 지키기 위해 당신을 버렸어요. 당신이 증인이 될까 봐. 이 사고 후 당신은 고아원으로. 나는 재벌의 피를 이어받았죠. 배신의 맛이 입안에 퍼졌다.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버린 이유가 보호가 아닌 은폐였다. 왜 나한테 이걸? 당신이 나니까. 이제 나처럼 살아보세요.
CJ그룹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아요. 그의 제안은 독사처럼 스며들었다. 나는 받아들였다.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딸의 병원비, 내 빈털터리 다음 날 나는 민준의 옷을 입고 그의 사무실에 들어섰다. 직원들은 나를 부사장님이라 불렀다. 거짓된 삶의 시작. 하지만 곧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회의 중 누군가 나를 노려봤다. 비서실장, 박 회장. 민준의 숙부. 민준 씨, 오늘 기분이 이상하시네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나는 민준의 말대로 행동했다. 거만하게, 계산적으로.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택시로 돌아갔다. 진짜 내 딸에게 전화하며 아빠가 곧 데리러 갈게라고 속삭였다. 민준은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이제 첫 번째 복수예요. 숙부님의 비밀을 파헤쳐요. 그는 파일을 주었다. 박 회장의 불륜, 뇌물. 이걸 폭로하면 그는 끝장이에요. 나는 주저했다. 이게 정말 복수인가? 민준이 웃었다. 당신의 복수도. 어머니가 당신을 버린 데가? 나는 파일을 훔쳤다. 밤늦게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를 해킹했다. 민준이 가르쳐준 대로. 화면에 떠오른 증거들. 박 회장의 은밀한 계좌, 여배우와의 사진.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나인가? 평범한 택시기사가 재벌의 음모에 빠져든 이 괴물이? 다음 날 익명으로 파일을 언론에 보냈다. 뉴스가 터졌다. CJ그룹 숙부 뇌물 스캔들. 주가는 폭락, 박 회장은 사임 압박을 받았다. 민준이 전화했다. 잘했어, 형제. 이제 내 차례야. 그의 목소리에 쾌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박 회장의 눈빛, 그날 회의실에서 너 민준이 아니야 라고 속삭이던 그 말. 그리고 첫 번째 균열이 왔다. 딸이 서울로 왔다. 민준의 돈으로.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아이가 이상해요. 유전 질환 같아요. 쌍둥이의 피. 나는 민준을 불렀다. 이게 내 탓이야. 그는 웃었다. 모든 게 피의 저주지. 이제 더 깊이 들어와. 복수의 물결은 점점 커졌다. 박 회장의 몰락 후 CJ그룹은 혼란에 빠졌다. 나는 민준의 그림자로 사무실을 누볐다. 낮에는 부사장, 밤에는 택시기사, 이중생활의 피로가 뼈를 갉아먹었다. 하지만 민준의 속삭임이 나를 붙잡았다. 아버지의 비밀을 파헤쳐. 그럼 내 어머니의 진실도 알게 돼. 민준은 나를 회장실로 데려갔다. 김 회장, 그의 아버지이자 내 일생부. 노쇠한 얼굴, 차가운 눈. 민준아, 이게 무슨 짓이냐? 회장이 물었다. 민준이 웃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첩의 자식을 버린 대가예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회장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너, 민호, 그는 알았다. 어떻게? DNA 검사 결과예요. 쌍둥이 민준이 말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사고. 내 어머니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이 끼어들었다. 네, 아버지. 당신이 브레이크를 끊으라고 지시했죠. 엄마를 없애기 위해 거짓말? 아니, 진실. 회장의 손이 떨렸다. 아니, 그건.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왜 우리 엄마를? 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비밀을 알았어. 그룹의 돈 세탁, 정치 로비. 너희를 보호하려고 버린 거야. 보호. 다시 그 단어. 하지만 이번엔 회장의 입에서. 민준이 비웃었다. 보호. 웃기지 마. 당신은 나를 도구로 썼을 뿐이야. 그날 밤
민주는 계획을 세웠다. 회장을 무너뜨려. 주주총회에서 폭로해 나는 동의했다. 분노가 나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준비 중 비서가 나를 불렀다. 부사장님, 이 파일 보세요. 그것은 민준의 기록. 10년 전 민준이 회장의 차를 조작한 증거. 그는 미쳤어요. 당신을 이용해요. 나는 흔들렸다. 민준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살인자였어. 그는 인정했다. 그래. 하지만 그건 복수였어. 아버지의 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연약함. 아니, 연기. 너도 똑같아. 택시 기사 생활, 그 빈곤. 그게 내 복수지. 그는 나를 비틀었다. 나는 그의 거울이었다. 주주총회 날 나는 연단에 섰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었다. CJ그룹의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호란이 소란스러워졌다. 증거를 투사했다. 돈 세탁, 뇌물, 사고 조작. 회장이 무너졌다. 민호야. 용서해. 그의 속삭임이 들렸다. 민주는 옆에서 웃었다. 잘했어. 하지만 총회 후 경찰이 왔다. 김민호 씨 체포합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로 나? 스파이.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그는 나를 팔에 안았다. 미안, 형제. 이게 계획이야. 내가 대신 감옥에 가. 나는 자유로워질 테니까. 대신에 칼날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민주는 나를 팔아넘겼다. 그의 비밀을 덮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경찰차 안에서 나는 깨달았다. 모든 게 그의 함정이었다. 형제. 그건 거짓. 그는 나를 이용해 권력을 쟁취한 괴물. 감옥 생활은 지옥이었다. 6개월 매일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출소 후 나는 택시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내 차례야, 민준. 출소한 나는 변했다. 더 차갑고 더 계산적. 민준의 돈으로 산 아파트는 비어 있었고 딸은 다시 시골로. 그는 모든 걸 빼앗았다. 나는 택시를 몰며 계획을 세웠다. 먼저 그의 약점을 파헤쳤다. 옛 비서에게 연락. 민준의 비밀, 더 있어. 그녀는 속삭였다. 그는 여자를 죽였어요. 5년 전 경쟁자의 딸. 증거를 모았다. 사진, 녹음. 민준의 불륜, 살인. 그는 CJ그룹 회장이 됐다. 언론은 그를 신하라 불렀다. 나는 그의 그림자가 됐다. 택시로 그를 기다렸다. 어느 밤 그가 탑승했다. 운전사, 공항으로 그의 얼굴, 여전한 미소. 백미러로 그를 봤다. 민준아. 그는 놀라 눈을 깜박였다. 너. 어떻게? 나는 웃었다. 형제니까 차를 멈추고 칼을 꺼냈다. 내 비밀 다 알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안해. 그건 선택이었어. 선택. 배신의 변명. 나는 그를 끌고 한강으로 갔다. 비가 다시 내렸다. 왜 나를? 나는 물었다. 그는 무릎 꿇고 말했다. 너는 약했어. 나는 강해질 수 있었어. 피해 저주, 너희 엄마가 시작한 거야. 그는 어머니를 탓했다. 그녀가 버린 거지? 나를 지키기 위해?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그를 때렸다. 피가 섞인 빗물. 하지만 죽이지 않았다. 내 삶을 빼앗을게? 내 방식으로. 나는 그의 얼굴을 찢었다. 가짜 상처, 메이크업. 그리고 증거를 언론에. CJ 회장 살인 용의자. 민주는 무너졌다. 체포, 재판.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나를 배신했다. 형제를 법정은 소란. 언론은 쌍둥이의 비극이라 불렀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재판 중 민준의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는 무죄. 증인은 범인이다. 증거? 내 DNA가 사고 현장에. 어머니의 사고, 내가 택시 기사였다. 아니, 나는 그날 다른 곳에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 조작했다. 나는 그를 노려봤다. 그는 웃었다. 형제, 우리는 같아. 내가 한 일. 법정은 혼란. 나는 감옥으로 다시. 하지만 이번엔 짧았다. 무죄 판결. 민준의 증거가 가짜였다. 그는 스스로를 희생한 척해. 그의 속삭임. 이게 진짜 복수야. 너를 영원히 괴물로 만들기 위해. 나는 풀려났다. 하지만 세상은 나를 범죄자로 봤다. 딸조차 아빠, 무서워라고 했다. 최종 대면은 한강 다리 위에서. 민준이 나를 불렀다. 끝내자, 형제. 우리는 마주섰다. 바람이 울부짖었다. 모든 게 내 계획이었어. 나는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머니의 비밀, 아버지의 죄, 내 빈곤. 다 내가 짰어. 너를 깨우기 위해. 깨우다. 그는 말했다. 너는 약했어. 택시 기사로 썩어가던. 나는 너를 강하게 만들었어. 이제 CJ는 내 거야. 그는 회장직을 사임했다. 내가 물러날게. 너가 이어받아. 배신의 끝? 아니, 더 큰 함정. 나는 받아들였다. CJ의 왕좌. 하지만 그곳에서 회장의 유언. 민호야, 내가 진짜 범인이다. 20년 전 어머니를 죽인 건 나였다. 기억 상실. 민준이 숨겼다. 왜? 나는 울부짖었다. 민준이 웃었다. 사랑했으니까. 형제. 내 죄를 대신 짊어졌어. 이제 자유로워. 그는 다리 아래로 뛰어내렸다. 자살. 나는 왕좌에 앉았지만 영혼은 텅 비었다. 복수. 사랑. 세상은 나를 영웅으로 봤다. 하지만 나는 안다. 우리는 다 괴물. 피의 저주, 영원히. 딸이 돌아왔다. 아빠, 미안해. 나는 안 왔다. 하지만 밤마다 민준의 얼굴이 보인다. 형제여,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야.